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냉장고에 열 때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7명 중 6명이 1년 안에 실패한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밀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다이어트의 성공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식사 환경, 운동 환경, 그리고 정신적 환경,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의 성공률은 놀랍게도 낮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 최근 1년간 본인 의지로 체중 조절을 한 적이 있다 라고 응답한 전국 성인 남녀 1687명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에 도전한 사람 중 단 15.4%만이 1년 후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쿠키가 눈앞에 있으면 먹게 되고 운동화가 현관에 있으면 운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선택을 쉽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식사 환경 설정에 대해서 볼까요? 다이어트의 성공은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거 아시나요? 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먼저 냉장고와 주방을 정리해 보세요. 인스턴트 식품, 과자, 빵 같은 유혹의 음식들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대체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과자가 먹고 싶을 때 당근이나 바나나, 견과류를 먹어보세요.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 통밀이나 호밀, 귀리빵 이런 것들을 드시고 탄산 음료 대신에 레몬워터나 그냥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식사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보세요. 천천히 자주 씹어보세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30회 이상 씹으면 포만감을 더 오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박소연 씨가 전복 한 조각을 10분 이상 씹는 거를 보셨나요?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천천히 맛을 음미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적게 드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씹는 습관이 30년 동안 그 46kg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심리적으로 충분히 먹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과감히 버리셔도 돼요. 저는 어릴 때 어르신들께서 음식 남기면 복대라 난다. 못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까운 줄 알아야지.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배불러도 남긴 음식을 꾸역꾸역 다 먹거나 아이들이 남긴 것도 버려서 어떻게든 이제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살이 찌니까 헛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말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음식은 그냥 내일 먹자. 조금만 남아도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 과감하게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땐 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1인분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입 먹어봐 라면서 나누다 보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주는 것과 동시에 어느새 다이어트에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는 운동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더 즐겁다면 그룹 PT나 스피닝 같은 단체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반대로 혼자 하는 게 편하다면 걷기나 홈트레이닝도 훌륭한 선택이죠.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는 줌바 댄스를 하시고
또 자세를 바로 잡고 싶다면 필라테스를 해보시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가를 하시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것도 좋아요. 내가 운동하는 경험이 전혀 없고 걷는 것도 힘들다 그랬을 때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운동 도구를 눈이 띄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화를 현관에, 요가 매트를 거실에 두면 어떨까요? 제 경우는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화장품을 뒀어요. 출근 전에 가지 못한다면 이제 화장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출근 전에 꼭 헬스장에 들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침 생활 패턴도 잡고 운동 습관을 들였던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운동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 보시고, 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임신 중일 때 출퇴근길에서 걷는 운동을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을 걷다가 이제 점점 늘려서 한 30분 정도 늘렸는데, 출산 후에도 그 몸무게 관리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혹은 일상 속 틈새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틈새 운동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이라든지, 복근 운동이라든지, 등 운동이라든지, 제가 이런 운동 방법들은 전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운동한 날에는 꼭 기록을 해두세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체크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환경 설정도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목표를 시각화해 보세요. 체중 감량이 목표인지, 근육량 증진이 목표인지, 아니면 건강 회복이 우선인지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체지방 20% 이내의 멋진 몸매를 원하시나요? 그 목표를 냉장고나 핸드폰, 배경화면 등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세요. 사진이든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리마인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회식에 불가피하게 빠질 수 있다. 아니면 메뉴 고를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삼겹살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등심이나 목심, 안심, 뒷다리살 이런 사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양념갈비나 불고기보다는 생고기를 선택하는 것. 맛있는 샐러드집을 추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뷔페에 간다면 1인분을 한 접시에 담고 야채를 먼저 접시에 깔아두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명상 앱을 설치하거나 레귤러한 산책 루트를 정해주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로 인해 코르티솔 호르몬이 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스트레스 관리는 다이어트 성공의 숨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지력만으로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는 습관 형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잘 형성되면 다이어트 요요 현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 일시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만 결국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서 요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라든지 극단적인 운동 계획으로 인해서 형성된 일시적인 습관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작은 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간 걷는 습관을 들이면 활동량이 증가하고 건강한 식사를 우선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건강한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서 요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먹는 것을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반의 환경을 건강한 선택이 쉬워지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작은 팁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고 결국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